저희 채널 영상의 썸네일에서 제 얼굴이 사라진 지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없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 얼굴을 넣었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한번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가 0.6, 나스닥이 0.8, S&P 0.7%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애플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으면서 테슬라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뚜렷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이슈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기술 인력 개발자를 모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 흐름은 이렇고요. 어제는 1.5% 상승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좀 넘어갈게요. 2년물 금리는 이제 정말 4%가 눈앞인 것 같아요. 3.94%까지 상승했고요. 10년물 금리는 3.5%를 어제 찍었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장중에 3.51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3.5%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마 시장도 좀 반등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2011년 이후로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3.5%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은 주식의 투자 매력이 감소합니다. 여러 가지 할인율이라는 요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4%를 보장해 줄 수 있냐? 주식이? 배당 수익률 높은 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미국 2년물 금리보다 높은 게 겨우 1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거는 20% 이하인데 이게 굳이 주식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주식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은 그렇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재밌는 소식인데요. 아프리카 국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국채 당연히 지금 안 좋겠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나 금융기관에서 구제 금융을 해줄 거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여기는 원자재도 많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IMF는 잠비아, 가나, 이집트의 구제 금융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중국도 아프리카 17개국에 부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과 UBS 등 글로벌 IB들이 앙골라, 가나 이런 유로본드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리 흐름을 보시면요, 아프리카의 금리 흐름은 과거 10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채권이 싸다는 얘기죠. 가나의 유로본드는 금리가 아주 매우 꾸준하게 오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는 제가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엔화 숏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숏 한 것을 해지해야 된다. 즉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베팅을 너무 많이 돼서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해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숏 베팅은 얼마나 많냐라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엔화는 계속 갈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숏을 해놓다 보니까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엔화는 약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강달러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심층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올해 14%로 연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 죽겠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올해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각 국가별로 가치 변화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진한 주황색으로 갈수록 약세인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세인데 루블화가 가장 강세인데 이것은 할 말이 많죠. 루블화는 요즘에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약세의 폭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폭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금리를 보면은 미국이 여기 있거든요. 미국이 여기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올린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 말고 어디 하얏트라도 만나가지고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어제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 밑꼬리 보이시나요?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역시 저점을 찍고 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흐름은 10년물 금리가 3.5를 찍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자산의 가격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시장을 저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요즘처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다고 얘기하면 저렇고, 저럴 것 같다고 하면 이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고민했는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아침에 고민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고요. 이게 미래입니다. 그런데 매우 명확하게 펀더멘탈은 지금보다 미래에 안 좋아질 겁니다. 경제의 상황은 지금보다 매우 높은 확률로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어떤 자산의 가격은 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미래에 안 좋아질 거니까 나중에 반영하지가 아니고요. 미래에 안 좋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다 반영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 정도로 안 좋진 않잖아. 그러면서 올랐다가 아니야. 그래도 안 좋아지잖아.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닐까. 즉 안 좋아진다라는 건 명확한데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진정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면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진 것으로 했다가 또 다시 좋아졌다가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여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단신들 설명하겠습니다. NAHB라는 곳에서 주택시장지수인데요. 이건 심리지표입니다. 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그림 보시면 하락폭이 2020년 코로나 당시만큼이나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은 과거보다는 좀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1%의 모기지금리 상승은 2년 뒤에 부동산 가격 9% 하락을 이야기하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넓고 쾌적한 집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서 이전 대비 하락폭 약간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긴축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까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 규모가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다 보니까 가정용 전자제품의 가구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T 업계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8월 달에 가구 판매가 1.6% 줄었고 전자제품의 판매도 5.7%나 감소했습니다. 주택 판매가 주니까 이사를 갈 때나 가구를 사고 그럴 텐데 안 산다는 거죠. 전자제품의 판매 수요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유명한 기자분이 이제 어제 기사를 쓰셨는데 파월 사진 옆에 왜 볼커 얼굴과 버냉키 얼굴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들으셨나 봐요. 대신에 보면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찾자면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국인의 신용카드 대출 보유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설문의 응답자의 60%가 신용카드 부채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 뇌관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응답자의 25%는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신용카드 부채를 못 갚고 있다. 아이고. ECB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거다라는 거지 하고 싶다라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말을 하셨고요. 중국의 경제 부진, 그래서 반도체 회사가 채용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채용 인원을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번 달에 MSCI 중국 지수는 7% 이상 하락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 그리고 생명공학, EV 등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 주식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했기 때문도 있지만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라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전력 수출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에너지 위기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프랑스가 그나마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이게 수출을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전력 업체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같은 곳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와중에 독일은 원전 누출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어려움이 이어지겠네요. 바이든이 어제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또 중국이랑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 없겠죠? 이유는 헝가리의 지원금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헝가리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생존 투자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도 매우 치열한 유튜브 환경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